자, 근데 공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 공감을 해주면 이 설득을 나중에 못 해주잖아요. 나중에 설득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그래, 맞아, 맞아, 이 얘기 다 해놓고 상대방 입장을 다 공감을 해놓으면 내가 내 주장을 못 하니까. 두 번째는, 아니, 그래, 맞아, 이렇게 자꾸 공감해주다 보면, 아,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자, 이거는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태도죠. 그러면, 그래, 맞아. 인정 안 해주고. 그렇죠? 그래, 맞아. 힘들었겠구나. 공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해결이 나나요? 해결이 안 나잖아요. 끝내 안 나요. 오히려 더 처맞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감해줘야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이 그래,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 사실 나도 잘한 거 없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 공감받았으니까. 상대방한테 자기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라고요. 그 여유를 안 주면 평생 절대 동의 안 해주죠.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하라. 그러면 통한다. 자, 첫 번째,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도와주고도 욕먹는 이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일 열심히 시켜놓고 잘했다고 돈 주면서 돈을 잘 이렇게 하고 주고 두 손으로 주고 악수도 하고 돈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 돈을 이렇게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예, 돈 주고도 욕먹어요.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예를 들어서 상대가 부탁을 해왔어요. 근데 이걸 거절해야 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하죠? 자, 첫 번째, 기분 안 나쁘게 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 아, 그거는 안 돼. 원칙상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나요?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물론 안 되는 줄 알고도 부탁을 해. 왜? 절박하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이, 그거는 이런지 원칙상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얼굴 치면 탁 상하죠. 그렇죠? 참, 기분 나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마음을 잃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2번. 일단 그래도 조금 나은 방법은, 야, 미안하다. 근데,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낫죠? 세 번째, 좀 더 좋은 방법은 아, 그거 좀 힘들긴 한데 일단 내가 알아볼게. 여러분, 알아보는 노력이라도 해주면 그 다음에 원성이 훨씬 적어요. 네.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아, 근데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나서 안 된다. 네 번째 방법, 더 좋은 방법,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서 관련자를 통해 가지고 직접 그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안 됐다고 실무자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부탁을 했지만 내가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날 무시 안 했다 그래도. 자존심도 지켜주고 자부심 지켜주니까 상당히 만족합니다. 자, 부부간에도요. 우리 보통 이런 대화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다 보면 아니, 당신 왜 사람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 얘기 하려다가 맙니다, 항상. 저는 주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난 당신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벌써 집사람이 태도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사람 말을 이렇게 자꾸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언제 무시하게 했다는 얘기가 100이면 100입니다. 왜? 상대방도 기분 나쁘거든요.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극을 안 하는 게 좋죠. 자, 부모가 말이죠. 얘예요. 아이한테 야, 친구처럼 지내자. 맨날 이렇게 해놓고 약간 까칠하게 나오면 야, 내가 네 친구냐? 친구처럼 지내자고 해놓고 이런 일은 왜 일어나죠? 당연히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나 딸한테. 근데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고요. 예? 본인이 느끼는 자존심에서. 자, 상대가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하고 난감한 요구를 할 때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난리치고 사업장에 와가지고 그렇죠? 민원을 제기하고 근데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그 손님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규정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1시간 내내 난동을 부려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보고 아유,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일단 상대방이 왜 내가 불만을 토로하는지를 인정받으면 누구를 누구나.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은 화가 더 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난리를 칩니다. 영업을 완전히 마비시켜요.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그냥 들어보고 그것만 인정해 주면 돼요. 그 불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요구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누그러져요. 그리고 요구가 충족되면 그때서는 일단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요. 설명하면 그때 이 사람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줘야 돼요. 심지어 불필요한 얘기. 우리는 보통 여기 이거 드러나만 하는 얘기라서 안 들어줘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선공후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선공감 후설득이라는 거죠. 네. 네, 공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설득 실패해지는 길이죠. 오히려 사이만 더 나빠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근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때는 공감만이라도 해주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 불만이 안 끝날 것 같아서 천만에 끝납니다. 공감만이라도 해주고요. 힘드실 텐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러면 막 하다가 제풀에 지칩니다. 이제 그냥 근데 여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인정만이라도 해요. 맞는 말씀인데요. 참 저도 난감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만 얘기해도 상대방은 누그러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인정을 받아요. 자, 요즘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보긴 봤는데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굳이 찬반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참 대단한 가수예요. 이 사람 노래 중에 이 울지 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참 희한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네. 참 부를 수도 없고. 자, 이 울지 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는 어때요? 자기도 울고 있어요. 나도 울면서 상대방한테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감입니다.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울지 마. 이게 아니라 나도 울고 싶어 그래. 네가 맞아 그래. 네 입장이 맞아. 나도 울고 싶어. 울지 마 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여러분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처음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참 희한했어요. 제 기억이 있어요. 저 가수는 왜 자기도 울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그때는 어렸어요, 제가. 나중에 크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이상의 공감은 없구나. 설득은 나의 공감과 상대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설득은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설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과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고 설득은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요. 공감만 해주고 나중에 설명해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압박받은 것도 없고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나한테 공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김 사장 어느 날 전화해서 내가 그거 주문할게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이 설득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사장님이 한번 그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주문이 오더랍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크레용입니다. 이 크레용은 프랑스어로 연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크레용 그러면 색연필이에요. 이 처음에 프랑스에서 들어온 연필이 색연필이었기 때문에 이게 크레용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레용이 됐는데 파스텔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파스텔은 안료만 가지고 만들어요. 안료만 뭉쳐놓으니까 얘가 날려요. 응집력이 약해서. 그 대신 장점은 뭐죠? 아주 은은해지고 색감이 참 좋죠. 근데 그건 날리지도 않고 좀 은은한 이런 색감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거 없을까? 크레용은 너무 선명하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안료에다가 왁스를 넣었더니 이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를 크레용과 파스텔을 합쳐서 크레파스를 만들었어요. 네. 자, 무슨 얘기냐? 크레용, 나는 크레용이야. 나는 파스텔이야. 이러다가 내가 그러면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공감 다 해주고 인정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면 그때 약간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상대방도 양보해서 크레파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존심을 훼손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자부심을 충족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식 과시형 환자, 진상 환자라고 전문 용어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진상 환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의사 입장에서 보면 참 대책 없어요. 와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습득한 각종 그 의료 상식을 막 늘어나면서 의사를 야단치고 말이죠. 오히려 심지어 자기가 어때요? 참 이 의사는 어떡하죠?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이러면 체면가 끼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핀잔 주면 어떻게 되죠? 의사가 친절하지 않다느니 저 병원 가면 안 된다고 또 인터넷에 도배하고 소문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소문이 또 엄청 또 심해요. 그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토로하시길래 제가 이랬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환자는 욕구가 뭐냐면 자기 의료 상식이 풍부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 환자분 대단하시네요. 그런 의료 지식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쭐하고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자기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야 이런. 근데 환자분 그것도 맞는데요. 요즘은 이런 게 새로 나왔어요. 이런 게 하기 조금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정받았죠? 새로운 의료 지식까지 또 얻었어. 의사한테 고마워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병원 가.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딱 한 끗 차이예요. 병원 문을 닫느냐. 네. 병원 이 문전성시입니다. 한 끗 차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네소타 주민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주민들이 뭐가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부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미 미네소타 주민 90% 이상이 납세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넌치 이펙트가 발생해서 내가 10%야. 내 자부심이 허락을 안 하죠. 내야죠. 자, 그리고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녀뿐만 아니라 뭐 누구하고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우리 아들내미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는 걸 알게 해줄까? 왜냐하면 말다툼하고 나면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애가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제 노트북의 비밀번호 아니면 집에 들어오는 현관 비밀번호를 우리 딸내미나 아들내미의 생일이나 전화번호로 해줍니다. 곳곳에 그런 장치를. 그러면 아빠 비밀번호 뭐예요? 그러면 네 생일. 얘가 말을 안 해도 벌써 아빠가 날 생각하고 있구나. 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전략을 상대방이 잡으신. 그 다음에 위로할 때도요, 자부심 충족이 좋은 방법이에요. 위로할 때, 야, 얼마나 힘들겠니, 힘내라, 이런 거 하면서 하나 희호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난 네가 부러워. 난 지금 망해갖고,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나한테, 난 네가 부럽다고 해요. 나의 자부심을 충족시키죠. 부럽게 뭐가 부러워. 성공을 못했는데. 야, 그래도 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니? 그죠? 생각해봐요. 야, 그래도 너는 그래도 애들은 말 잘 듣잖아. 뭘 말 잘, 공부 못하는데. 야, 그래도 막 건강하잖아. 얼굴 지난번에 봤더니 얼굴 엄청 잘생겼더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위로가 잘 됩니다. 상대방의 자부심을 이렇게. 근데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인간은 장점이 있어요. 네. 키 크면 키 크잖아. 그렇죠? 얼굴은 못생겼지만 키가 커요, 그 아들은. 그럼, 이야, 키 크고 참 풍채 좋더구만. 이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된다.